네, 안녕하세요.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4강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유의어, 반의어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자, 유의어는요, 동일한 건 아니고 비슷한 말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오늘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책상에 앉아 펜을 잡았어. 펜을 쥐었어. 다 괜찮죠? 펜을 잡고 펜을 쥐고 둘 다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보세요. 내가 도둑을 잡았어. 내가 도둑을 쥐었어. 어때요? 그쵸? 이쪽 상황에서 쓸 수 있지만 저쪽 상황에서 쓸 수가 없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네, 그럼 본격적인 개념에 앞서 좋은 문장 우리 필사 한번 해볼게요. 새들의 울음소리는 산울림이 되고 동물들의 울음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산속으로 퍼진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면 정상에서 꼭 한 번씩 하는 거 있잖아요. 야호 하면 그 야호 야호 이렇게 돌아오잖아. 그걸 우리가 메아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메아리는 다른 말로는 또 산울림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산울림과 메아리는요, 비슷한 말 유의어입니다. 이거 한번 필사해 주시고요.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겨울은 차가운 눈발처럼 깊은 평안을 주고 여름은 뜨거운 햇살처럼 우리를 빛나게 한다. 자, 여기서요. 겨울 그리고 여름은 계절에서 반대되는 계절입니다. 겨울은 너무 춥잖아. 그쵸? 여름은 너무 덥죠. 자, 여기서도 차갑다, 뜨겁다는 온도에서 반대되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자, 얘네들은 그러면 반의어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개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유의어인 건데 유의어는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가 비슷한 단어를 말해요. 자, 예를 들어 어린이, 아이, 책방, 서점, 키, 신장, 청결, 깨끗 이런 것들이 비슷한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유의어는 뜻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바꾸었어도 의미가 대부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 마을은 깨끗해 랑 우리 동네는 깨끗해. 자, 이거 비슷하죠? 자, 그런데 떠오르는 느낌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 알맞게 사용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도둑을 잡다, 도둑을 쥐다 어떨 땐 되고 어떨 땐 안 되잖아요.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빼다, 뽑다, 못을 빼다, 못을 뽑다 다 가능하죠. 근데 풀을 뽑는 건 돼. 근데 저기 가서 풀 좀 빼라 이건 안 되잖아요. 그쵸? 또 나 안 되겠어 발을 좀 빼야겠어 는 되지만 나 안 되겠어 발을 좀 뽑아야겠어 는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유의어는 항상 대체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모든 유의어는 그 뜻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문장에서든 서로 바꾸어 쓰면 안 되겠죠. 맥락에 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반의어인데요. 우리는 서로 반대야 라고 얘기할 때 그 반자가 맞아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단어를 반의어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성별로 치자면 남자와 여자, 속도로 치면 빠르다, 느리다, 그리고 방향으로 하면 왼쪽과 오른쪽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런데 하나의 단어에는 이것도 문맥에 따라 봐줘야 돼요. 여러 개의 반의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벗다라는 똑같은 단어야. 근데 그게 옷과 관련된 거는 옷을 입었으면 벗는 거죠. 그쵸? 그럼 이 옷과 관련해선 입다와 벗다가 서로 반대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모자를 벗을 때는요. 모자를 입는다고 하지 않죠? 모자를 쓰고 벗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벗다는 쓰다와 반의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단어도요, 맥락에 따라서 다른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개념 확인 가볼게요.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반의어만 있지 않다고 방금 봤죠? X입니다. 3번, 단어의 의미가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하는 단어를 우리는 반의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우리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문제 열심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유의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유의어를 활용해서 새로운 문장까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1번.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는 심심했다. 아, 뭔가 소금 간이 안 맞았나 봐. 그쵸? 자, 그럼 심심했다를 바꿔 쓸 수 있는 비슷한 의미 한번 볼까요? 된장찌개가 싱거웠다. 그쵸? 가능하겠네요. 그럼 싱거웠다. 그리고 시원했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시원했다는 온도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간과 관련된 건 아닌 거죠. 자, 그럼 싱거웠다 한번 넣어서 다른 거 해볼까요? 내가 오늘 먹은 아침은 약간 싱거웠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않았다 라는 문장 정도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학생들이 모두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어서 밋밋해 보인다. 아, 재미가 약간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밋밋하다를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의미. 매끈하다, 평범하다. 자, 다 비슷한 스타일이니까 평범해 보인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평범해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쓸 때 좋은 문장은 평범한 것이 어떨 때는 가장 좋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자, 잘할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은요. 반의 관계입니다. 다음 문장의 의미가 반의 관계가 되도록 보기의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볼 거래요. 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보면 안 되고 문맥을 잘 봐야겠다. 그쵸? 3번. 우리 학교 운동장은 축구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 축구를 하는 게 가능할 정도로, 그러면 넓어야겠죠? 넓은 데 비해. 자, 옆 학교 운동장을 봤더니 뛰어놀 공간이 없을 정도로 어때요? 공간이 좁은 거겠죠? 자, 그럼 확인해 볼까요? 넓다와 좁다는 반의 관계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4번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요, 우리가 줄글 안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께 급식 메뉴, 그리고 구기 종목 중심의 체육 활동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가 봐요. 한번 문제 볼게요. 1번, 다음 밑줄 친 단어에 반의어를 활용해야 돼요. 기억을 완성해 볼게요. 자, 현재는 매주 수요일마다 같은 급식 메뉴가 제공되고 있는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같은과 반대되는 말의 급식 메뉴도 제공되었으면 좋겠대요. 자, 같다와 반대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다르다 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급식 메뉴도 제공되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급식 메뉴가 좀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고 싶은가 봐요. 그쵸? 자, 그 다음은 이제 니은과 관련될 건데요. 자, 니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같은 팀끼리 서로 돕고 협동하는 자세와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바꿔보면 될까요? 자, 니은에서 협동의 유의어를 사용해보래요. 자, 그럼 협동과 뜻이 비슷한 단어를 사용해줘야 돼요. 문맥에 맞는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찾아서 니은을 바꿔보래요. 자, 얘들아, 협동은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서로 협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립, 서로 싸우는 반대되는 관계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합심. 합심이 뭐죠? 마음을 합친다, 힘을 합친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합심을 넣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스포츠를 통해서 같은 팀끼리 서로 돕고 합심하는 자세와 전략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가 오늘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에 대해서 배워봤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얘기를 할 때 맥락에 맞게 적절한 단어 잘 찾을 수 있겠죠? 네,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